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들여다볼 자료들은요.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의장 복귀 이후에 네이버가 보여주는 이 큰 변화들입니다. 핵심 키워드는 AI, 그리고 글로벌 확장, 특히 미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. 네이버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죠. 네네. 지금 네이버가 그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 속에서 있잖아요. 국내 시장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할 거냐, 이걸 고민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. 이혜진 의장이 한 7년 만인가요?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위기감, 또 기회, 이런 게 같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. 복귀하고 나서 첫 행보가 상당히 공격적이더라고요.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공략하는 건데요. 6월 5일에 대규모 투자 행사를 열고 네이버 벤처스라는 새로운 투자 법인, 이걸까 공식화한다고 하죠. 이게 기존에 하던 초기 스타트업 투자, 그 D2SF랑은 좀 결이 완전 다른 거죠? 네, 맞습니다. D2SF가 약간 씨앗 뿌리는 느낌이었다면 이 네이버 벤처스는 이미 좀 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예 M&A,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거예요.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AI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 기술이랑 특허,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사람들, 인재 확보죠. 예전에 그 포시마크 인수할 때 주도했던 김남선 대표가 이걸 맡을 거다,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 M&A 전문가를 딱 앞에 내세워서 AI 기술 쇼핑을 하겠다, 이런 거군요. 그럼 네이버 자체의 AI 전략은 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나요? 소버린 AI랑 온 서비스 AI,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? 네, 그게 핵심 전략인데요. 소버린 AI는 뭐냐면 각 나라마다 언어, 문화, 또 법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. 거기에 딱 맞춰서 최적화된 AI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. 이게 단순히 기술만 다른 게 아니고요. 데이터 주권,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나 기업들한테 우리가 당신들 데이터로 당신들만을 위한 AI를 만들어줄게요, 이렇게 제안하는 약간 지정학적인 전략까지 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이 그냥 하나로 쭉 미는 모델이랑은 다른 길을 가겠다, 이런 선언 같은 거예요. 와, 소버린 AI라니 그 이름부터가 뭔가 좀 다르네요. 글로벌 빅테크랑은 확실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이게 진짜 통할 수 있을까요? 최근에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랑 만난 것도 그럼 이것 때문이겠네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.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 소버린 AI를 어떻게 넓힐 거냐, 이런 논의를 했을 것 같아요. 이미 태국 기업이랑은 손잡고 그쪽 현지 언어에 특화된 LLM,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개발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다른 한 축인 온 서비스 AI는 이건 네이버의 원래 강점이 있잖아요. 검색이나 커머스 같은 기존 서비스에 AI를 아주 깊숙하게 넣어서 사용자 경험을 확 바꾸고 서비스 자체 경쟁력을 더 키우려는 거죠. 이건 생존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과제고요. 그렇군요. 그렇게 밖으로는 AI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서 또 안으로는 그에 맞춰서 뭔가 체질 개선? 이런 걸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. 레벨제라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했죠. 이게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확 바꾸겠다,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맞아요. 전 직원을 성과랑 전문성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걸 보상이랑 바로 연결시키고,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경쟁을 시켜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, 이런 시도죠. 예전에 이혜진 의장이 네모원이라고 네이버 공무원 아니냐, 이런 말하면서 좀 안 좋아하는 문화에 대해서 지적한 적도 있었잖아요. 다만 이런 변화가 좀 급격하다 보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변화에는 늘 약간의 진통이 따르니까요. 그런데 이런 혁신 드라이브 속에서 좀 논란도 있더라고요. 이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이죠. 최인혁 전 CEO. 이분이 새로 만든 테크 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내정됐는데 2021년에 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물러났던 분이라서 내부 반발이 꽤 세다고 들었어요. 네, 노조에서 총투표까지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리더십의 신뢰 문제랑 바로 연결되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. 이 회장 입장에서는 뭔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사람이 필요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쓴 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. 과거 문제 때문에 조직 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도 안고 가는 결정이라고 봐야겠죠.
내부 정비랑 같이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도 좀 눈에 띄는데요. 북미 패션 C2C 플랫폼 포시마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? 포시마크는 김남선 대표 체제에서 북미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짜고 있어요. 수익성 개선에 딱 집중하는 거죠. 그래서 좀 비핵심 지역이었던 호주 법인은 정리했고 인도랑 영국 사업도 이제 접는 수순이고요.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을 높이려는 거죠. 하지만 여전히 좀 해결 안 된 큰 숙제가 있잖아요. 바로 라인야후 사태. 일본 정부 압박 속에서 네이버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네, 이게 현재 진행형인 가장 큰 리스크죠. 네이버의 기술적, 운영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고요. 이건 당연히 해외 매출이나 동남아 확장 전략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좀 역설적인 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네이버가 특정 지역이나 파트너한테 너무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됐다는 분석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야겠다? 이걸 서두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.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는 셈입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 복귀 이후에 AI랑 글로벌 영토 확장, 이걸 목표로 미국 투자 법인도 만들고 또 차별화된 AI 전략도 내놓고 내부 혁신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라인야후 문제도 있고 내부 갈등 같은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. 네, 지금 네이버가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 전략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랑 또 지정학적 변수들 속에서 테크 기업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건 승부수를 던진 거죠. 자, 네이버가 이렇게 AI 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려고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, 당신은 이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가장 결정적인 변수,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